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그 전에 매일 아침 챙겨드리는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1105님, 오늘은 너무 추워서 내복을 입었습니다. 촌철님들, 내복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복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아, 예, 따뜻하시겠다. 네. 제이비는 내복을 입으십니까? 안 입으십니까? 한 말씀 빠뜨렸네요. 정전기 조심하세요. 안 입는다는 얘기네요? 네. 오늘 꽤 춥던데? 안 입은 지 몇십 년 됐습니다. 내복은 자신감이 아니라고 1105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버텨보겠습니다. 네, 내일 영하 10도 넘게 떨어진다 그러는데 잘 버티시길 바라고요. 네. 우종남님이 출근 때 듣던 시선 집중 이제는 은퇴해서 시골에서 듣습니다. JB의 로망이죠. 은퇴해서 시골 가는 거. 그러니까요. 네. 군고구마 그냥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네. 우종남님이 먼저 가 계신데 우종남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JB 청취율 1위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10명. 네. 네, 10명 어떻게 하라고요? 마무리를 해주셔야죠. 더 설명 안 해도 이제는 워낙 많이 얘기해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시선 집중은 한 명당 10명에게 전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소통해 주신 분들에게도 따뜻한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우종남 님이 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냐. 청취율 조사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02로 시작하는 번호 스팸일 수도 있겠지만 스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 받아주시고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 또박또박 애정을 담아서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의원들로부터 난타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간 관계상 오동훈 처장의 답변 딱 하나만 골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수사하는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더욱 집행해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레임은 사안을 보는 인식의 틀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주장과 의견을 내놓고 충돌할 때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체포, 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체포, 수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과 증거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동훈 처장이 프레임 전환을 고려했다는 건 뭡니까? 법과 원칙대로 임한 게 아니라 여론을 의식해서 정무적 판단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러니까 오락가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동훈 처장이 우려한 물리적 충돌이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조에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건 아닐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조에 물리적 위해를 가해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에 대한 비난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은 윤석열 체포에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동훈 공수처장 머릿속에서 있는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딱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체포조가 가해자가 되거나 쌍방 폭행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대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되물어야 되는데 그럼 체포조가 가해자가 되거나 쌍방 폭행 사태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적 열세를 감수했다는 얘기냐 그러면 거꾸로 애당초 이 얘기는 애당초 오동훈 처장의 머릿속에 강경진압 시나리오는 아예 없었다라고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동훈 처장은 애시당초 체포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프로파간다님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수사를 하나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지 다른 촌철님들의 평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지님, 시급한 상황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군요. 그러니까요. 나라사랑님, 비겁한 장수는 변명이 먼저 나오죠. 라고 관전평 보내주셨고 이창호님은 그냥 법대로만 하세요 라고 느낌표 3개 찍어주셨습니다. 아니 왜
수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프레임 전환을 고려를 합니까 도대체? 여론 의식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공수처 다를까요? 어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2차 집행 때는 오동훈 처장이 현장 나가서 직접 지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각오라면 현장에 나가시라 이런 말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있냐 어제 법사위에서 이 질문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다라고 했고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는데 이걸 좀 주목한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경찰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요새화된 경호처의 벽을 뚫을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주목할 뉴스가 있죠?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어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두 사람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출석 요구였는데도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이 오는 10일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를 했고요. 그래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박종준 경호처장 변호사가 선임이 아직 안 됐다. 이런 이유를 불출석의 이유로 들었던데 대통령이 했던 말이 좀 생각이 나고요. 짚을 점은요? 자, 10일까지 출석하라라고 재통보를 했다라는 건데 저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시사하는 건지 여부 저는 오히려 이게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장 집행 시기가 10일 이후로 미뤄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자, 체포영장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호처 지휘부의 신병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신병 확보의 방법이 체포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이 박종준 처장 등에게 10일까지 시간을 줬다는 건 그때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뜻을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체포영장 기한이 연장됐지만 언제까지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차 때의 7일 기한보다는 길게 신청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 얘기도 영장 집행 시점이 10일 이후일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하나의 대목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10일 이후로 미뤄진 게 거의 기정사실이냐? 물론 여기서 그렇다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 왜? 박종준 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의 신병을 영장 집행 때 현행범 체포하는 방법으로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단정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WCHOI님이 체포영장 나오면 경호처장은 체포할 수 있겠나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검찰이 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집행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거의 같은 세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10일 이후라고 못 박지 않겠다, 단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게 현실적으로 그럼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체포조가 투입됐을 때 말고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현행범 체포 방식이 오히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네, 알권리님은 제2비의 분석을 쭉 들어주시고 11일이 체포 유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런 전망을 보내주셨네요. 근데 뭐 한 게 11일은 토요일이고요. 10일은 일요일이에요. 주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할까요? 또 이것도 궁금한 겁니다. 이게 초미의 뉴스의 중심이 되다니 참 답답할 노릇인데요. 네. 레드헤어님이 경호처가 왕의 사병 집단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김희륙님은 공수처를 향해서 보내주셨어요. 공수처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AWES님은 법 위에 사람이 있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난 요즘입니다. 법 알기를 뭘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편기애님,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제발 빨리 밖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탄핵을 거론한 데 이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자,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후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한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일부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참석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했다면서 일일이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의 반발을 크게 의식하고 있고 국무위원들과 척지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보다 더 반윤석열적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해가 되는 경호처 지휘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물가에서 숭늉 참는 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짚은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후 일부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또 사표를 내고 용산 참모들도 사표를 냈던 게 혹시 어떤 그 길을 제압하기 위한 최상목 대행에 대한 길을 제압하기 위한 차원이 깔려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그 결과가 일주일 동안 전화 걸어서 송구하다고 했다라는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빈센트 님이 할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정례 국무회의로는 처음이었는데요. 여기서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저도 다 상의를 드리겠다. 앞으로 서로 잘 소통하자. 이렇게 국무위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의하면 국무위원들이 네, 경호처 지휘에서 풀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또 목소리 톤 높이겠죠. 네, 어쨌든 참고로 어제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논의는 안 됐다고 하고 지금 현재 정부의 우선순위는 항공기 참사 수습이랑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비롯한 급한 현안에 집중이 될 거다. 권한대행이 정쟁 속에 끌려 들어가서 안 된다. 이렇게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던데 뭐 좋게 보자면 JB가 잘 말하는 100번 양보해서 보자면 지금이 위기니까 국무위원들하고 대행이 이렇게 좀 뭉쳐서 위기를 타개하자. 이렇게 볼 구석은 없나요? 근데 문제는 뭉치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싹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매개하는 요인이 뭐겠습니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을 임명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이 관상이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내란 특검이 결국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전히 나오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설 특검에 대한 임명은 여전히 하고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내란 특검 재표결이 있는데 반전이 있을 것이냐 이게 또 시선 집중 사항입니다. 요거는 이후 인터뷰나 또 그 연장 방송에서 자세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계속 귀 기울여 주시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에 대해 표결 결론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표절. 네. 죄송합니다. 표절 결론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서류를 김건희 여사 측에 보냈지만 김건희 여사가 수치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표절 결론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맥락상으로는 표절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요것도 수치하지 않았군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절차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표절 심사 결과를 수취한 후 이의 제기를 하는 이 절차가 남아 있는데 뭐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수용을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마지막 절차에서 지금 막혀버린 겁니다. 수치를 안 함으로써. 뭐 그렇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숙명여대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표절 결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쯤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자 이건 이렇다고 치고요. 하나 짚을 점이 있는데요.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가 최근 본조사 결과를 결론을 내렸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은 언제일까요?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 12.3 내란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진행 상황으로 봐선 12.3 내란 이후인 듯한데 자, 그러면 이 결론도 또 하나의 눈치 보기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학문적 양심과 표절 판정 기준이 아니라 전국 상황과 조사 대상자의 정치적 상황을 더 크게 고려한 것입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표절이 아니다라고 했던 또 한 대학이 있습니다. 국민대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국민대에서도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나중에라도. 저는 이게 궁금한데 여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표절 결론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론인 것 같고 여기에 저는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정말로 대학스러웠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문적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느냐 이걸 한번 되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논란 제기 3년 만에 곧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없이 계신 하느님께서 이런 촌철 보내주셨네요. 숙명의 변신은 숙명인가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님, 지연된 정의라는 촌철 보내주셨고, 김건희 여사가 수치를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레이스린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김 여사님, 힘내세요! 라고 봉투에 썼어야죠, 봤죠. 하트 뿅뿅. 그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편지, 서류 봉투. 네. 예. 3년이나 걸린 이 논문 표절의 결과 곧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JB타임즈 마지막으로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시간이 다 됐네요.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니 많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뉴스 잠깐 들어보시죠. 8일 제재로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연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내란죄 위반을 탄핵소추 사유로 볼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헌재가 권유했다는 국민의힘 쪽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자, 이러면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헌재가 알아서 판단한대잖아요. 그럼 뭐 정치권에서 이런 뭐 감나라 대추나라 이런 얘기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가졌던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의문이 있는데 탄핵 사유는 중대한 헌법 위반 내지 법률 위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최상위 법률이 뭡니까? 헌법입니다. 그러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점이 만약에 판정이 내려진다면 법률 위반이고 멀고는 그건 둘째 문제 아닙니까? 그 자체로서 바로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단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를 최우선해서 지금 가려보겠다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건 ABC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저는 그 논란을 지켜보면서 가졌던 가장 의문점이자 궁금증이 그거거든요. 근데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판정이 난다 하더라도 법률 위반 부분을 역시 다퉈야 된다. 그럼 헌법 위반 가지고는 탄핵을 뭔가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 빠지면 80%가 빠진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저는 그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논리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여론을 호도하던데요. 내란이 빠졌습니다. 그럼 다 빠진 거다. 헌법 위반 다투겠다는 거잖아요. 헌법 위반이라고 나오면. 헌법이 더 위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상식에 좀 기초해서 삽시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권광윤님이 지금 이 순간도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아무 말이 막 나오다 보니까 상식이 자꾸 흔들리는 이 상황.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상식을 더 붙들어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틀린 말한 거 아니죠? 네, 마무리할까요?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